ICPF 콘텐츠 학교 앤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거나 문서 작성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몇 가지 단축키를 알아두면 정말 빠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기 좋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바로 그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한 번만 따라해 보아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직접 해볼까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단축키는 한글의 기능키예요. 한글 기능키들은 여러분 자판의 숫자키 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숫자키 위에 알파벳 F가 붙은 숫자들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그게 한글의 기능키인데요. 그 기능키들 중에 몇 개를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먼저 F1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F1 키를 선생님이 누르면 이렇게 한컴 오피스 한글 도움말 창이 떠요.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새로 샀을 때 어떻게 하면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를 받을 거예요. 그것처럼 한글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설명서이자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여기 검색 탭에 들어가서 선생님은 그림을 어떻게 넣는지 궁금해요. 여기에 그림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네, 그림을 검색하니 그림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찾았네요. 그림 넣기를 어떻게 하는지 찾았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림은 컨트롤 N, I로 넣을 수 있고요. 그림 넣기 기능은 한글에서 그림을 그리는 기능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그림 파일을 이 커서 위치에 삽입하는 기능이래요. 그림을 넣을 때는 그림 파일 전체를 넣을 수도 있고 일부분만 잘라 넣을 수도 있대요.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번 돌아가서 해볼까요? 여기에 커서를 두고 그림을 넣어 볼게요. 컨트롤 NI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그림 넣기라고 떴어요. 선생님은 바탕화면에 그림을 저장해 두었는데요. 이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에요. 바탕화면에서 고양이 그림을 선택해 줄게요. 한번 누르고 열기 혹은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어요.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여기에 선생님이 원하는 크기로 넣어줄 수 있어요. 와,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그림 넣기 기능이 궁금할 때 혹은 다른 기능들이 궁금할 때는 F1 단축키를 눌러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방법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F1 키의 도움말 기능을 살펴보았어요. 한글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여러분도 꼭 잊지 말고 F1 키를 눌러주세요. F2 기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긴 문서에서 원하는 단어나 문장을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바로 F2 기능을 사용해 주세요. F2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위쪽 오른쪽 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선생님이 앤디쌤이라고 적어두었는데 어디에 적어두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앤디쌤 검색 엔터 찾아볼게요. 와, 여기서 앤디쌤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었어요. 문서의 맨 첫 번째에 있었네요. 이러한 단어나 문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무리 긴 문서라 해도 이렇게 한 번에 원하는 단어나 문장을 찾아준답니다. F3 키는 간단하면서도 정말 유용한데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한번 선생님과 눌러볼게요. 자, 여기
F3 키를 한 번 눌렀어요. 이렇게 방향키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블록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F3 키를 한 번 누르고 왼쪽으로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번. 아래 키를 누르면 문장들도 한꺼번에 블록 설정을 할 수 있답니다. 위로, 아래로. F3 키를 두 번 눌러볼까요? 와, 두 번을 누르니 한 줄에 있는 모든 내용이 블록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F3 키를 두 번 누르면 단어가, 세 번을 누르면 문장 전체가, 그리고 한 번 더 네 번을 누르게 되면 문서 전체에 있는 글자들이 블록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글자들을 블록 처리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문서 전체를 F3 키를 4번 누르지 않고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Ctrl A를 눌러볼까요? Ctrl A를 누르면 모든 문장이 선택되었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F3 키와 Ctrl A 키의 기능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F7 키의 기능으로 휘리릭 넘어가 볼까요? F7 키를 눌러보세요. F7 키를 누르면 편집 용지라는 창이 뜰 거예요.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할 때 한 페이지 안에 글자를 많이 넣어서 인쇄하고 싶은데 자꾸만 여백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백이 너무나 넓어서 조정하고 싶을 때 바로 그럴 때 이 편집 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맨 위에서는 용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A4 용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것인지 골라주고요. 그 밑에 용지 방향, 세로로 사용할 것인지 가로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던 기능이 나왔네요. 용지 여백 기능인데요. 위와 아래에 여백을 얼마나 줄 것인지 조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모두 10mm씩만 여백을 주고 머릿말과 꼬릿말 부분은 없애줄게요. 한번 10, 머릿말은 0, 왼쪽도 10, 오른쪽도 10, 그리고 꼬릿말도 0, 아래쪽 10, 아래쪽 10. 설정 눌러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 여백이 좁아졌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면 F8 기능을 살펴볼까요? F8 기능은 그러면 F8 기능을 살펴볼까요? F8 기능은 우리가 쉽게 헷갈리거나 틀릴 수 있는 맞춤법을 검사해주고 고쳐주는 기능이 있답니다. 여기 이 문장을 보면 선생님 오늘은 며칠인가요? 여기 몇 일인가요? 이 문장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무언가 어색하다는 뜻인데요. 이 앞에 커서를 두고 F8을 눌러주세요. 네, 며칠인가요?를 어떻게 써야 올바른 표기일까요? 맞아요. 몇 일이 아니라 며칠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표준어가 오류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바꾸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능도 아주 유용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기능키는 F12, F12인데요. 이 F12 기능은 바로 사전 기능이에요. 아래 단어를 드래그한 후 F12를 눌러보세요 했는데요. 배고프다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앞에 커서를 두고 F12를 눌러보세요. F12를 누르면 이렇게 한 컴 사전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배고프다 라는 뜻은 뱃속이 비어서 음식이 먹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와, 신기하죠?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답니다. 한컴 사전에 바로 단어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닫아보고 영어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헝그리 앞에 커서를 두고 F12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 단어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 창을 닫아줄게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한글의 기본 기능 단축키를 배워볼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설명과 단축키를 보면서 한번 빠르게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기능은 글자 크게 키우기인데요. 함께 블록 설정을 한 후에 직접 해볼게요. 블록 설정을 하고 Shift, Alt, E를 눌러주세요. 네, 글자가 커졌죠? 조금 더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글자를 쉽게 키울 수 있어요. 글자를 작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블록 설정을 한 후에 Shift, Alt, R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작게 줄어드는 것이 보이시죠? 글자 간의 간격을 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한 후 Shift, Alt, W를 눌러주세요. 쭉 길게 눌러주면 늘어난답니다. 반대로 글자 간의 간격을 줄이려면요. Shift, Alt, N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글자를 왼쪽에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를 드래그한 후에 Ctrl, Shift, L을 눌러주세요. 지금 이미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데요. 한번 가운데 정렬을 했다가 왼쪽 정렬을 해볼까요? 가운데 정렬은 Ctrl, Shift, C인데요.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Ctrl, Shift, L을 누르면 다시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려면요. Ctrl, Shift, R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단어를 빠르게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한 후에 Ctrl C를 눌러주세요. 복사가 잘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커서를 두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글자가 잘 복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사가 아니라 글자를 오려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trl X를 눌러주세요. 여기 자리가 비었죠? 이 자리에 있던 글자가 오려두기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붙여넣기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붙여넣기 됩니다. 하지만 이 붙여넣기도 단축키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Ctrl V인데요. 붙여넣기 이 단어를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 해보세요. 자, 그 다음 기능을 볼게요. 줄 간격을 좁게 하고 싶어요. 줄 간격은 바로 이 줄과 이 줄 사이에 이 간격을 말하는 건데요. 이 간격을 좁게도 할 수 있고 넓게도 할 수 있어요. Shift, Alt, A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줄 간격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넓게 하려면요. Shift, Alt, Z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줄 간격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작업을 이전 단계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ND쌤이라고 적은 후에 되돌리기를 눌러볼게요. Ctrl Z를 한번 누르면 선생님이 적었던 ND쌤이란 글자가 한 번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실행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trl Shift Z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ND쌤이 다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모양 복사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모양 복사 기능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문장의 글자 크기도 바꾸고 컬러도 바꿔서 예쁘게 꾸며 주었는데요. 이 밑에 문장도 같은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 문장의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문장에 적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 맨 끝에 커서를 두고 Alt C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양 복사라는 기능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글자 모양 복사를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글자에 추가한 모든 효과들을 복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글자에 추가한 모든 효과들을 복사할 수 있답니다. 복사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 파란색에 밑줄 쳐진 큰 글씨체로 바꾸고 싶은 이 문장을 드래그하고 Alt C를 눌러주세요. 어떤가요? 위에 있는 글씨와 똑같이 이러한 스타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장 바꿈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장에서부터 깔끔하게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하고 싶을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엔터를 이렇게 많이 눌러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위에서 지우거나 다시 엔터를 누르면 이 문장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깔끔하게 새 페이지에서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줄게요. 여기 앞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위에서 엔터를 눌러도 이 문장이 밀려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지움을 눌러도 올라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장 바꿈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작성한 이 문서를 저장하는 단축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Alt S인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Alt S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하기가 떠요. 여기에서 파일 이름을 바꾸고 선생님은 앤디쌤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문서 혹은 바탕화면에 여러분이 찾기 쉬운 곳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이 문서가 날아가거나 삭제되지 않고 잘 저장될 수 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몇 가지 기본 기능 단축키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단축키 기능을 잘 사용하게 되면 문서를 정말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라요. 안녕!